일단 첫 번째는 그 터전이 어느 터인지, 어떤 기운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창문이 아니면 안방이 자리가 방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풍수를 조금 알고 봐야 돼요. 집안의 인테리어라든지 가구의 배치라든지 가전제품 배치라든지 안방의 위치라든지 침대 머리맡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상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살고 있는 터에 좀 기운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일단 처음 근본 터가 좋지 않은 자체를 선택을 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가 좋은 터인지 안 좋은 터인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무당도 있고 뭐 터를 보는 풍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께 상담을 받아서 터 자체가 좋지 않은 자리 자체를 들어가지 않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몰랐다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뭐 좋은 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터를 좀 좋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이 터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문득 이 터전을 좀 더 좋게 운을 끌어올려서 내가 좀 더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터전이 어느 터인지, 어떤 기운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터는 이제 오행이에요. 동서남북 중앙 오행. 그러니까는 목화토 금수 뭐 이렇게 오행을 뜻하는 건데 이 터전의 오행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무엇이 과한지 그런 걸 알아서 그 터전에 그것들을 이제 비방을 쓴다든지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걸 해야 돼요. 물이 많다. 뭐 이게 수가 많이 넘쳐서 여기는 습하다, 물터다. 그러면은 이제 물하고 상극하는 게 뭔지, 이 수하고 상생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 터전의 풍수가 어떤지도 봐야 돼요. 그거는 디테일하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지만 또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또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터의 기운의 풍수라 그러면 집안의 가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배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치, 흐름을 봐야 돼요. 어디가 들어오는 문이고 어디가 나가는 문인지, 우리 집의 문이 창문이 북향인지 남향인지 어떻게, 모든 집은 남향이 좋다고 하지만 모든 집이 남향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관청이면 어디예요? 시청, 옛날로 말하면 사또가 계셨던 관청을 중심으로 우리 집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보고 방향성을 보면 돼요. 전부 다 남쪽, 이거를 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도나 그 지역에 뭐 동서남북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이 관청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문이 나와 있는지 그걸 봐서 문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 봐서 창문이 아니면 안방이 자리가 방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풍수를 조금 알고 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요즘은 유튜브든 네이버든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센스가 있어서 알 수 있다면 그거를 찾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흐름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곳이 중심이 터가 기운이 좋은데 여기가 냉장고가 나와서 좋지 않다. 아니면 여기다 무슨 인테리어 한다고 가구를 놨는데 용머리 때인데 머리 위에다가 뭘 탁 놨다 이런 거라면 그걸 치우는 집안의 풍수 인테리어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돼요. 터 자체가 터의 운을 옮기려고 하면 꼭 터의 운을 옮기려면 터신한테 뭐 고사를 지내고 뭐 빌고 공을 들여서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면 집안의 인테리어라든지 가구의 배치라든지 가전제품 배치라든지 안방의 위치라든지 침대 머리맡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상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다. 터를
잘못 만져도 동터가 나고 동법이 나기 때문에 뜯어 고치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만약에 창문의 방향이 좋지 않거나 문의 방향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반지꼬리 알죠? 이게 골무 같은 그런 거 있죠. 예쁜,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예쁜 놀이개처럼 그런 것들을 예쁘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서 그것들을 막아주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그게 비방법이에요. 제가 알려주는 비방법은 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울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손들을 편안하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내 터전에 터가 안 가는 무엇이 지금 운이 상승돼야 되는 자기들만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끔 좀 터가 좀 좋아져야 된다. 사업을 잘하게 하고 싶다면 사업이 좀 잘 되게끔, 장사 아니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그 터의 운이 어떠한 이유가 더 목적이 운을 올려야 되는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두루두루 본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건강하고 재물이고 욕심이 많으니까 다 갖추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가려서 그때마다 조금 집안의 풍수적인 비방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창문 방향이 좋지 않거나 집안에 잠자리가 편치 않고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반지꼬리 바늘을 이렇게 꽂아놨거나 반지를 썼더니 반지꼬리를 놀이개처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살 수 있어야 큰 비용이 안 들고, 그런 것들을 현관문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달아두던지, 누가 봐도 부적을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 조금 그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붙인다든지, 창문이 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면서 운이 좋은 운, 나쁜 운은 들어오지 말고 좋은 운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터의 밑에 있는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가구 배치가 어떻게 놓아져 있는지 집안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오행이면 아까 말하다 말하는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색으로도 집안을 조금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좀 이 오행 중에서 목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개인의 사주에서도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럼 목이 부족하면 목은 초록색을 의미하거든요. 푸른. 그러면 초록색 계열이 든 것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다. 그러면 초록색 계열이 들어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런 액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록이라는 건 잎이기 때문에 화초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사철, 푸르른 이런 것들을 어디다 두면서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붉은색이잖아요. 오행 중에. 그러면 붉은 목단이든지 붉은 동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집안 안에 풍수적인 걸로 그걸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터의 기운을 올려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개인 혼자 스스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있고 성의가 있다면 그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방법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보통 이게 보면은 유튜브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도 그 집에 주제가 있을 거다. 주제가 수험생인지 아픈 건지 금전인 건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건지, 그 집에서 뭐가 좀 안 좋은 게 느껴진다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골수를 뽑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비방이 됐든 어떤 방책을 써서 터의 기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